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윤재광입니다.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 전 클리니컬하게 싱글 스테이션 N2로 예측된 환자에서 수술 후에 멀티플 스테이션 N2로 진단된 환자들의 수술 성적과 또 그에 따른 또 위험 분석을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N2 non-스몰셀 런 캔서는 데피니프트 케모 레디오 세라피가 서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네오어주번트 케모 RT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또한 하나의 옵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ISLC에서 2015년에 냈던 논문에서는 N1과 N2에서 섭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해서 N1AB, N2에서는 N2A, N2A2, N2B로 구분을 했고요. 같은 N스테이투스라도 서브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예우 차이가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먼저 밝혔고, 또 하나는 N2 non-스몰셀 런 캔서에서 스킵트 N2A1 같은 경우에는 N1B와 예우가 비슷하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부터도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스터디를 보면 N2A, 즉 싱글 스테이션 N2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한 결과들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 연구들은 일단은 수술 성적에 대한 단순한 보고였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 클리니컬 N2A 환자들에서는 수술 후에 N2B 진단율이 무려 32%라고 하는 보고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클리니컬 팩터를 찾거나 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롱터만 아웃컴과 그 다음에 수술 후 멀티플 N2가 진단되는 경우에 클리니컬 팩터들을 이용한 리스크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아산병원에서 2006년부터 18년까지 임상적으로 클리니컬 스테이지 N2A로 의심됐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니컬 N2A에 대한 정의는 N2 노드 내에서 체스트 CT상으로 해서 1cm 이상, 펫CT에서는 메디어스틴이나 프레비에서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정의를 하였고요. 인베이시브 메디어스틴이나 스테이징은 루틴하게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아산병원의 스트래티지 자체가 업프론트 서저리를 N2에서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됐던 부분이고, 시행한 경우에도 시스테믹하게 노드 샘플링을 하지 않고요. 업테이크가 있거나 CT에서 봤던 그 노드만을 타겟으로 해서 한 개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547명의 환자들이 엔롤이 되었고, 그 중에서 패솔로직하게 N0, N1으로 다운스테이지 됐던 환자들은 33% 정도, 32% 정도 됐습니다. 그 외 환자들에서 N2A1은 14%, N2A2가 30%, 그 다음에 멀티플 스테이션 N2B가 24%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전체 환자들 보시면 나이는 63세, 남성이 약 80%였고, 히스톨로직 타입 보면은 아데노와 스퀘머스 셀 칼시노마가 비슷비슷하게 44%, 48% 정도가 됐습니다. 엔토노드를 메디어스티널 인베이시브 메디어스티널 스테이징을 시행한 환자들은 약 30%였고, 그 중에서 이부스를 시행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클리니컬 스테이지 T1, T2 환자들이 66%였고 T3, T4 환자들이 34%가 됐었습니다. 배치로 시행한 게 약 27%였고 뉴모넥토미가 8%에서 시행됐고요. 컴플릿 리섹션이 87%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전체 오버롤 서바이벌입니다. 클리니컬 스테이지 N2, 싱글 스테이션 N2A 환자들의 수술 성적은 5년 서바이벌이 49%,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 45%였었습니다. 환자군을 클리니컬 N2A1과 N2A2, 즉 N1 노드의 침범이 의심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세부 분석을 해서 봤었을 때는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었고, 패솔로직하게 N2A1부터 N2B까지 나눠 봤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N2A와 N2A2, 즉 N1 노드의 인볼브먼트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우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멀티플 스테이션 N2B의 경우에는 앞선 두 곡선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N2A1은 51%, N2A2는 46%, N2B가 30% 정도 관찰됐습니다.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N2B로 진단된 환자들은 N2B가 아닌 싱글 스테이션 N2A로 진단된 환자들과 유의한 예후 차이를 보이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클리니컬 팩터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었고요.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하의 환자들이 N2B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스모킹 히스토리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히스톨로지에서 보시면은 스퀘어머셀 칼시노마가 N2B에서 더 오히려 적고 아데노시에이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N투노드를 메디어스테날 바이옵시를 시행을 했던 환자들이 N2B에서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진단된 환자들도 더 프리옵으로 진단이 됐던 환자들도 N2B에서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클리니컬 T 스테이지에서도 좀 더 어드밴스드 N2B 환자군이 어드밴스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다별량 분석을 시행을 했었고 클리니컬 베리어블로 구성을 해가지고 리스크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히스톨로직 타입에서 보면은 N2B로 나올 확률, 멀티플 스테이션 N2 메타로 나올 확률이 아데노시에인 경우가 스퀘어머셀에 비해서 오즈 레이시가 약 4.7, 그 다음에 다른 타입이 스퀘어머셀에 비해서는 1.8 나이가 있었고, 수술 전에 N2 노드 메타가 진단이 된 경우, 또 클리니컬 스테이지가 T3, T4인 경우로 해가지고요. 오즈 레이시오가 가장 낮은 값을 1을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포인트를 산정을 하였고, 토탈 5.5점으로 환자들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싱글 스테이션 N2에서 수술 후 멀티플 스테이션 N2로 진단되는 환자들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유의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리스크가 가장 높은 군에서는 62.5%까지 보였습니다. AUC 커브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션 구별력은 77% 정도로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싱글 스테이션 N2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N2B로 진단된 환자들은 N2A1이나 N2A2에 비해서는 예후가 유의하게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클리니컬 베리어블로 만들었던 리스크 모델을 봤었을 때 실제로 디스크리미네이션 밸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싱글 스테이션 N2 환자군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패솔로직하게 N2B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본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해서 좀 더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환자에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코멘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연구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예기치 않은 멀티플 N2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발견된 그 N2 스테이션이 주로 어떤 거였는지 혹시 발표에 있었는지요? 예기치 않은 N2 메타라는 게 싱글 메타를 말씀하신 거 아니면 멀티플 예. N2였을 때, 이제 멀티플 N2라면 아마 싱글 한 스테이션은 미리 예상됐을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예상되지 않은 오컬트하게 나중에 수술하고 나왔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롭의 위치에 따라서 잘 가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었는지 우선 하나 궁금하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코멘트시고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7번 노드 메타가 주로 싱글 메타에서는 가장 많이 의심이 이제 돼서 들어갔었고 한 60%에서는 본 연구했을 때 60%는 7번 노드의 메타가 있는 경우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뭐 2번, 4번으로 가는 경우라던가 좌측에는 이제 5번, 6번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흔한 패턴이었는데 로브에 따라서 했었을 때는 뭐 당연히 어퍼 롭 쪽에서 히든 메타가 2번, 4번으로 나오는 경우, 뭐 로우 롭에서는 9번으로 가는 경우가 흐름으로는 경향성은 보였지만 N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P밸류에서 유의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로봇 스페시픽한 그 N2 노드에 대한 경향성은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 기법에 대한 건데요. 아까 그 스코어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스코어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스코어를 줄 때는 어떤 로지컬한 그런 그 베이스를 두고 점수를 줬을 때 그게 의미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미를 그 스코어에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혹시 그 스코어는 여러 다른 논문에서 이미 그 검증된 그 스코어 비율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멀티베리어 애널리시스에서 에이지를 50세로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통계 기법은 아니거든요. 혹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예, 그 통계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제 오즈 레이쇼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심 1.8을 1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배가 되는 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시스템은 이제 여러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고 차용을 해왔었고, 저도 이 스코어링 시스템을 지금 이제 하는 거란 네 번째 정도 분석을 하는데, 이 리뷰어들에 대해서도 스태티스틱을 물어보고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에이지 50일 구한 컷오프 밸류 값의 기준은 유덴 인덱스 스코어라 그래서 스페시피시티 더하기 센시티비티 빼기 1이 가장 높게 나오는 최대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온 수치라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통계 분석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할 때 자세하게 써놓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젊은 환자에서 싱글 N2가 진단이 됐던 경우는 오히려 멀티플 N2B로 갈 이제 확률이 많다는 거를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저희 병원도 비슷하게 클리니컬 싱글 N2를 오래전부터 그냥 프라이머리 서저리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부스 바이옵실에서 멀티 스테이션 N2가 나오면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저리는 하지 않고 네오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과에서는 데피니티브 CCRT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결과를 보면 멀티 스테이션 N2는 5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퍼시픽 트라이얼에 따르면 데피니티브 CCRT 플러스 어주번트 이뮤노를 하면 40% 서바이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당화되기가 참 어려운 프랙티스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산의 이제 프로토콜이 제가 교수가 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거고, 이게 온콜로지스트와 멀티디스플레이 팀에서 정한 거라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 또한 이뮤노세라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고수했던 어프론트 서저리냐 혹은 네오주번트 후의 서저리냐 내진 데피니티브 서저리냐에 대한 수술 논쟁, 성적 논쟁은 어디까지나 이뮤노세라피 전의 논쟁인 거고, 이뮤노세라피 후의 논쟁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2B에서는 전 당연히 이뮤노세라피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네오어주번트 세팅이든 어주번트 세팅이든 이뮤노세라피를 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안 할 수 있고 N2B는 이제 확실히 저는 수술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N2A1 싱글 스테이션 N2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술적인 영역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전후에 어쨌든 이뮤노세라피도 또 같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프론트 서저리를 고집하는 거는 저도 조심스럽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그러면 아산병원에서는 멀티 스테이션 N2가 확인돼도 어프론트 서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조금씩 저희도 트렌드가 바뀌면서 멀티 스테이션 N2에서는 수술을 안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팀이 이제 내 팀이다 보니까는 획일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좀 더 이뮤노세라피를 그러니까 데피니트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PD 에론 같은 경우에 파지티비티를 보면서 이뮤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N2B에서는 이제 시행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또 하나는 T 스테이지도 T3, T4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것보다 네오어주번트나 아니면 데피니트로 넘어가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선생님들은 네오즈번트를 하지 않고 그냥 어프론트로 멀티 스테이션 N2에서도 리섹터블 하다고 한다면 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면 이제 그 싱글 스테이션 N2인데도 수술하고 나면 패솔로직 스테이지 제로라든지 N0라든지 N1이 됐던 사람들이 30% 정도나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부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게 이제 센터의 폴리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가까운 숫자가 약간 스테이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싱글 스테이션이라고, 클리니컬리 싱글 스테이션이라고 했던 분들도, 환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약간 수술 전에 진단이 잘못됐다면 이미 멀티 스테이션 N2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를 한다면 멀티 스테이션에서 업프론트 서저리 했을 때 지금 5년 서바이벌이 29%라면 뭐 같은 센터건 다른 센터에서 그 멀티 스테이션이 수술 전에 진단됐고 네오어즈먼트 키모라든지 네오어즈먼트 키모 RT를 한 후에 서저리를 했을 때 그런 그 서바이벌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야 된다면 조금 그런 프랙티스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김동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결국은 저희가 이부스가 활성화되기 전에도 포함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N2는 무조건 서울 아산병원은 수술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다학제 진료팀이 지금 4팀이 있는데 그 4팀의 약간 성향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그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좀 어떤 분들은 이 수술이 가능한 그 N2 그러니까 N2 메타스가 있어도 주위에 인베이전이 없고 엑스트라 노다 인베이전 없이 이렇게 뭐 한 2군데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먼저 하고 케모세라피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엑스트라 노다 인베이전이 있으면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네오어즈먼트 세라피를 해보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에 있어서 엑스트라 노달 인베이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네오어즈먼트 세라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없이 야 이거는 그냥 좀 바로 수술하고 왜 수술 케모세라피가 100%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수술이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그럴 때 조금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게 된 주제가 그러면은 싱글 원 클리니컬 스테이지의 싱글 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에서 서브그룹을 해서 좀 제한적으로 그 수술을 결정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 멀티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논문을 좀 발판으로 해서 좀 그 서지컬 그 우리 인디케이션을 증가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온콜로지스트들이 더 그 자기 케모 그 이뮨이나 타겟의 그 성적이 너무 좋아지니까 디벌킹 목적으로라도 그러니까는 메스를 제거하는 목적으로라도 그 어드밴스된 쪽으로 자꾸만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가 그러면 서전이 그 영역이 넓어지는 쪽으로 발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싱글 스테이지 1에서 또 제한을 두고 그 서전의 영역을 줄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싱글 스테이션 N2라고 하는 영역이 어쨌든 간에 이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한 이후에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나와 있고 이 환자군이 N1B보다 예후가 뭐 비슷할 정도로 좋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수술의 롤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수술 성적이 점점 발표가 되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역에서의 N2B 환자군의 수술 성적은 어쨌든 간에 디스멀하기 때문에 수술 인디케이션을 잡을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